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ETF 할 결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ETF 시장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네네. 일단 이제 빠르게 미국 시장 증시 요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까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증시는 명확한 이제 호황제가 좀 부재한 가운데 지수별로 차별화 움직임이 좀 보이면서 박스권 장세 좀 이어갔고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은 나스닥 위주로 상승은 좀 했는데 아무래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동일 비중이다 보니까 하락세를 좀 지속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4,000에서 4,200포인트 선 사이에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이슈들을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좀 두드러졌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에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어떤 지표들의 결과 이런 뉴스 플로우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계속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 관련된 이슈들이 다소 이런 좀 관망 심리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은행 이슈는 계속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팩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감소 1분기 예금 감소 소식을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된 은행 불안감이 향후에 이제 미국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대출 이런 크레딧 환경을 위축시켜서 경기 둔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좀 있고요. 혹은 경기 침체의 강도를 더 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면서 이 지역은행 이슈가 단순히 어떤 좀 작게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잔존해 있는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도 이제 진전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간밤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발언을 좀 해주면서 시장은 좀 환호를 했었고요. 엑스데이시 이제 6월 1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 지도부 간의 어떤 협상, 진전, 여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의 뉴스 플로우로 나올 건데 좀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좋게 나오면 또 시장이 오를 것 같고 또 안 좋게 나오면 안 올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재료 자체는 당분간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지난 한 주간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약세를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어제는 시장이 조금 올랐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이제 강력한 호황제는 좀 부재했는데 좀 관망세도 좀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에 지수를 상승 견인했던 2차 전지 테마가 이제 최근에 좀 꺾이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특히 이 같은 2차 전지 테마를 이끌었던 매수 주체가 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관망 심리가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당분간은 좀 어떤 박스권 장세 아니면 조금은 하방 환경이 있는 좀 이러한 장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지켜보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셨던 그 배터리주들이 이제 바닥을 잡는지 이번 주 굉장히 주목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조금은 무겁게 흘러갑니다. 뭐 바닥은 일단 좀 딛고 올라서려고는 하지만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과 지역 은행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잘 뉴스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또 ETF 국내 시장에서 4개가 상장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6일에 국내 증시에 4개 신규 ETF가 상장이 돼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형이 2종류였고요. 그다음에 해외 채권형이 1개, 그다음에 해외 단기금리 추종형이 1개 해서 총 4개가 상장이 됐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라는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순수 전기차 제조 1위 업체이고요. 테슬라 주식과 테슬라의 어떤 핵심 공급망 기업들,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 내에 포함된 기업들에 동시에 투자하는 그런 액티브 ETF고요. 네. 뭐 배터리나 전기차 부품, 반도체 아니면 기타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을 밸류 체인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테슬라 주식과 같이 분산 투자하는 스킴에
해외 주식형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신규 상장한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인데요. 2022년 이후에 챗 GPT가 이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 관련돼서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의 어떤 대중화나 관련된 연계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모티브로 설계한 액티브형 ETF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대략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타임폴리오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또 해외 채권형도 한 개 상장이 됐는데요. 이제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유로존 국채 25년 플러스 ETF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만기가 긴 초장기 채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미국 초장기 채권만 상장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유럽 쪽에 초장기 국채가 상장이 되었고요. 이 ETF는 유로존 10개 국가의 국채로 구성된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합성형 ETF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와 수합 계약을 맺고 해당 증권사가 그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3위 경제 권역이죠. 그래서 뭐 선진 자본시장을 보유한 어떤 유로존의 국고채 ETF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쪽도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네. 예,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ETF인데요. 소퍼 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위험 지표 금리고 최근에 소퍼 금리와 연계된 ETF들이 대부분 운용사에서 다 상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운용사와 마찬가지로 KB자산운용도 이 ETF를 환 노출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ETF 성과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기초 지수의 성과도 있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는 다소 노출이 되어 있는 ETF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환율 변동성과 또 환율의 방향성에 예측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환해지 안 된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환 오픈 전략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신규 상장된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신규 상장되어 있는 그런 4가지 또 ETF 알아봤는데요. 테슬라 밸류체인, 글로벌 AI, 유로존 구체, 미국 달러 소포금리 관련 ETF입니다. 네, 글로벌 AI는 좀 보수가 아쉽습니다. 높네요. 0.8%. 네. 네. 액티브 ETF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운용력에 주관이 많이 개입이 돼서 관련된 보수에도 좀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 주간의 글로벌 주식 ETF 수익률 동향으로 글로벌 주식 ETF 흐름들 알아볼게요. 수익률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먼저 글로벌 상장된 ETF 중에 이제 주식형 ETF의 상위 성과 5개 ETF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대체로 이제 브라질 주식 ETF들이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말에 브라질 정부가 재정 준칙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안정세를 좀 찾고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 재정 준칙의 주요 내용은 브라질 정부의 지출 증가율을 좀 제한을 시켜서 재정적인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그런 안정성을 좀 지속하자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브라질 증시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좀 여타 신흥국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브라질 통화인 레알화 같은 경우도 달러화 대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관련해서 외국인 자금도 브라질 증시에 좀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매크로 측면이나 아니면 이런 수급 측면에서도 최근에 브라질 증시에 좀 호재성인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5월 들어서 대략 2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주식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간 상승률 2위에 리튬 채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이제 좀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 ETF의 강세로 연결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은 이제 채권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채권 넘어가기 전에 네네네. 브라질은 최근 들어서 그 3월 말에 재정 준칙 발표가 네네네. 나오고 나서 흐름이 좋아졌는데 브라질 주식 말고도 채권 가격, 맞습니다. 네네. 헤알화까지 다 동반한 강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채권 ETF 동향에도 나올지 한번 볼까요? 네네. 다음은 채권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채권의 상위 랭크된 ETF들은 이제 신흥국 채권 ETF들, 특히 신흥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이 상당 부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달러와 약세 추세가 이어져서 통화 가치의 상승, 그리고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채권 가격이 또 올라왔던 부분, 이런 것들이 신흥국 채권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브라질 채권도 이런 신흥국 채권 ETF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성격의 호재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5월 달 FOMC 이후에 달러 추세는 좀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 최근에 좀 자산 가격 상승이 좀 이뤄지고 있고, 이래서 위험자산 선호가 최근에 글로벌에서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과 채권은 최근 들어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최근에 다시 좀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인 동남아 지역의 뭐 인도나 아니면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도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신흥국 쪽의 채권 강세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위험자산 선호 심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기사들을 보면은 경기 회복 전망 때문에 그렇다. 달러화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달러화도 사실은 뭐 안 올라갈 뿐이지 더 내려가진 않거든요. 100달러를 깨진 않잖아요. 네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심리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좀 투자 심리 둔화를 일으켰던 금리 전망이라든지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신흥국 쪽이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한 카테고리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자산 선호는 결국은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 같이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작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부분이 신흥국이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큰 낙폭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승을 좀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반등세라는 점도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와 또 심리의 안정들로 인해서 이런 신흥국의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츠 등의 부동산 관련 ETF는 어땠을까요? 네, 글로벌 부동산 관련 종목들 살펴보면 이제 지난주에는 대부분 모든 이제 부동산 ETF들이 하락을 한 가운데 낙폭이 좀 덜했던 상위권에 있는 ETF들은 주로 글로벌로 지역별 좀 분산이 잘 된 ETF들이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 쪽을 이제 필두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이죠. 오피스 네.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된 가운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에 대한 선호도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좀 선호가 되고 있는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레지덴셜이라고도 하는데, 아니면 이제 한국의 아파트 형태의 멀티패밀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부동산 섹터 내에서는 선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ETF 중에서도 이제 주거용 리츠에 투자하는 ETF가 5위권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내에서도 조금은 섹터별로 선호도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침체 분위기가 여기서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ETF는 부진한 모습을 한 주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글로벌 ETF 자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큰 유입이나 유출이 있었나요? 네, 전체 ETF 군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에서는 81억 달러의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81억 달러 규모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강도거든요. 특히나 이 81억 달러의 유입 중에서 채권에만 77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입이 돼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해졌다. 이런 부분을 자금 흐름에서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 채권 내에서도 살펴보면 이제 국채 아니면 종합채권 아니면 우량회사채와 같은 채권의 순유입이 주로 나타났고, 그 최근에 이제 미국도 물가 지표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와 연동된 채권에서는 오히려 순유출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채권군 내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식도 소폭이지만 5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은 있었습니다. 이 순유입은 대부분 미국의 대형 성장주 아니면 유럽 주식 쪽에서 순유입이 있었고, 은행 우려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업종에 투자하는 ETF에서는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금융업종 ETF의 순유출세는 최근 몇 주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트렌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순유출 규모가 수급 측면에서 금융업종 주가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네, 주식 ETF 쪽의 수익률이 좋았지만 자금 동향을 봤을 때는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신흥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지만 또 업종별로 보면은 미국 빅테크 등에 대해서 네. 관심이 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ETF 자금 순유입 탑5, 순유출 탑5 알아볼까요? 네, 종목별로 순유입 상위 5개 리스트를 보면은 일단은 미국 대형주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51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상위권의 랭크가 되는 경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특별한 심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순위들을 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져서 채권 ETF들이 3위부터 5위까지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3위에 랭크가 된 ETF는 이제 미국의 30년 만기 초장기 채권에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데 굉장히 많은 금액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 규모가 좀 유입이 됐는데 사실 최근에 금리 정점 기대감 때문에 듀레이션을 장기로 가져가려는 투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서도 순유입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당분간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보다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에 대한 선호가 좀 강해졌고, 그 밖에 이제 하이힐드나 이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들에도 고르게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어서 채권 시장 전반에 걸친 어떤 투자 심리의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순유출 상위 5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유출은 이제 S&P 500 지수 ETF를 또 제외하고 보면은 이제 금융업종에 투자하는 ETF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순유출이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지역 은행에 대한 우려가 잔존해서 이러한 ETF 순유출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지역 은행에 대한 인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불안감에 조금 더 불을 지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또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의 좀 성격의 나스닥 ETF에서도 순유출세가 좀 확인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유출입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을 알 수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5월 FOMC 이후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또 우려보다는 향후에 횡보하거나 연내에 또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커져서 지금 현재 금리를 다시 만나기 어렵다라는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채권 금리가 정점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은 그만큼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가 채권 투자에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앙드레 코스톨란이 달걀 모형을 이번 주에 저희가 봤었거든요. 거기도 네. 딱 나옵니다. 금리 정점 이후에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네네. 부분이었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탑5, 바텀5 알아볼까요? 네, 일단 상위권부터 살펴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반등을 크게 하면서 이제 중국 전기차에 투자한 ETF나 아니면 중국의 2차 전지 관련 ETF들이 이제 상위 1위와 2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회복 기대감도 있고, 리튬 가격이 5월 들어서 20% 이상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주로 리튬 제조업체들, 아니 정제업체들은 이제 중국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뭐 이런 기업들 주식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미국 빅테크 워낙 최근에 이제 상승세 워낙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견조한 실적 영향에 이제 상승세 기록했고 빅테크 투자하는 ETF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테마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며칠 전까지는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관련해서 코스닥 반대에 베팅하는 코스닥 인버스 ETF도
상위권에 랭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중국 전기차 ETF가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개화인데 지금 테슬라가 인도 공장 짓는다는 내용이 또 좀 나오고 있어서 인도 시장도 열릴지 전기차 관련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 개인 순매수 탑5, 순매도 탑5 알아볼게요. 개인 수급 어땠나요? 네,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약세를 좀 보였으면서 레버리지 ETF, 향후에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좀 강한 순매수를 좀 보였었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 기업 ETF에도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정점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초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에도 100억 원 규모의 개인 순매수가 확인이 돼서 네.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베팅을 개인들도 굉장히 강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순매도 상위 5개 살펴보면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한 어떤 인버스 ETF에서 대략 총 1,700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났던 인버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나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투자 ETF나 차이나 전기차 ETF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익률이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성격이 꾸준하게 좀 유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지난주에는 이제 기관들의 매매 동향은 눈에 띄는 특별한 동향은 없어서 따로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움직임, 이제 바닥을 좀 형성했을 거라는 움직임이 코스닥 인버스 매도 또 레버리지 매수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ETF에 단타를 많이 치시네요. 네, 특히 단기 투자. 맞습니다.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활용한 굉장히 네. 좀 짧은 좀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근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방향성이 좀 맞지가 않아서 좀 수익률에 좀 부정적이셨을 수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다행히도 시장과 이런 매매 패턴의 방향성이 좀 맞아서 큰 손실이 없으셨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빅테크나 차이나 전기차를 매도했다는 것도 좀 의외인데 이런 성격도 좀 단기적인 투자의 성향이 아니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를 결심할 ETF는 어떤 쪽일까요, 부장님? 네, 일단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의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어서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면 위험 조정 성과가 조금은 나아지실 수 있는 자산군 중에 이제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죠.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을 매수해서 금 가격은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기능도 있어서 최근과 같은 국면에서 굉장히 좀 선호가 되고 있는 자산군입니다. 향후에 경기가 뭐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침체까지 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금은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금의 가격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상승세를 나타낸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금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들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어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면서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은 더 늘어간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 금도 이제 공급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는데 그 수요를 견인한 주체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라고 합니다. 네.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좀 증가한 점이 이 금 가격을 상승을 이끌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 금 시세 같은 경우는 달러화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달러화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제 금 가격은 좀 내려갈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다행히도 향후에 달러 가치에 대한 전망을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다는 이제 현재 수준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조금은 더 하향 안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한 좀 지지 요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금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전망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금 시장에서 대부분 수요 주체는 이제 개인들이었거든요. 개인들의 어떤 귀금속이라든지 뭐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어떤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변화 차원에서 외화 말고도 금을 이제 보유하는 좀 그런 선호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금에 대한 어떤 매수 주체가 좀 분산이 된 측면도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구권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굉장히 많이 가했는데 네. 러시아가 워낙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금융 제재에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중앙은행들에는 굉장히 좀 금을 보유해야겠다라는 어떤 유인을 제공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현재보다 금 보유량을 늘릴 것이다. 라고 표시한 그런 사실이 나온 설문조사 결과도 최근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강력한 매수 주체가 있다라는 점은 금 가격이 앞으로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을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ETF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국내에 상장된 금에 투자하는 ETF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 관련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물론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지만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의 만기가 있습니다. 그 만기가 되면 만기 전에 차월만 그 다음 선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선물의 가격이 조금 비싸지게 되면 교체할 경우에 이제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이 롤오버 비용이 이제 앞으로의 순자산 가치에 좀 녹아져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금 현물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롤오버 비용에서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분들이 최근에 많이 운영하시는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선물 투자가 좀 불가하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현물 ETF도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8 금융위기부터 그리고 지난해 일어났던 전쟁 상황들까지 중앙은행들의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여건들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